아, 네, 예,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 모교에 방문할 때마다 사실 약간 설레고, 예, 기쁘고요. 이렇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약간 대수적인 어떤 정보하고 기하적인 정보 사이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톡을 굉장히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슬라이드에 그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테크니컬한 부분을, 는 그냥 무시하셔도 아마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먼저 이제 행렬 인수분해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간단한 다항식인 x의 행렬 인수분해라는 게 어떤 건지, 그걸 이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행렬 인수분해를 찾는 방법론을 이제 새로 제시를 하는 localized mirror formalism이라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론을 어떤 약간 오비폴드 다양체 같은 오비폴드 스피어, 그러니까 구인데 어떤 오비폴드 구조를 갖는 구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릭 다양체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마 5번까지는 시간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예,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먼저 행렬 인수분해를 설명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어떤 다항식이 있으면 이제 다항식의 얘는 예를 들어서 ZN승 이런 친숙한 다항식도 있고요. 이렇게 변수가 3개인 x3승 더하기 y3승 더하기 z3승 빼기 3xyz 이런 다항식도 있고요. 로란 다항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z 더하기 z분의 1 이런 것도 허용을 해서요. 이런 다항식들이 있을 때 이제 인수분해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행렬 인수분해라는 게 어떠한 것이냐면 그냥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인수분해는 다항식이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다항식 빼기 어떤 상수, 대개는 이제 크리티컬 밸류를 빼는데요. 아무튼 빼도 되고 안 빼도 되고 그 다항식 빼기 어떤 상수를 두 항의 곱으로 인수분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로 인수분해하는 게 아니고 두 개로. 그래서 이 경우 5승 같은 경우에는 뭐 z의 i승 곱하기 z의 o 마이너스 i승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로란 폴리노미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z 더하기 z분의 1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크리티컬 밸류 금방 구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게 1하고 마이너스 1에서 1하고 마이너스 1이 크리티컬 포인트라서 크리티컬 밸류가 2하고 마이너스 2가 있는데 그래서 이 다항식에서 2를 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학생도 할 수 있는 인수분해가 되겠고요. 근데 이제 행렬 인수분해는 뭐냐면 다항식이 이렇게 좀 복잡해지면 다항식이 이런 3차식 정도 되면은 인수분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뭘 하냐면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는 게 아니고 다항식 곱하기 항등 행렬을 인수분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 예를 보시면 이 W가 이제 이 3차식인데요. 3차식 곱하기 항등 행렬을 하시면요. 그러면 이제 다이아고널에 항등 행렬이 다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다항식 행렬을 두 개의 다른 다항식 행렬의 곱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 게 행렬 인수분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정말로 인수분해 잘 됐는지 확인을 해보자면요. 여기 x가 있고요. 여기서 x 곱하기 x제곱 빼기 yz를 하면 이제 x의 3승 빼기 xyz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z랑 여기 두 번째 z제곱 빼기 xy 곱하면 z의 3승 빼기 zxy가 나오고요. y를 여기 곱하면 y 3승 빼기 zxy가 나와서 다 더하면 w가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을 곱하면 0이 되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의 행렬 인수분해, 그러니까 굉장히 넌트리비얼한, 그러니까 그냥 찾으려고 하면 잘 찾지 못하는 이제 행렬 인수분해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은 이런 행렬 인수분해들하고 기하학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제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래서 행렬 인수분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두 개의 매트릭스인데 그 곱이 W 곱하기 항등 행렬인
행등 행렬, 그리고 순서를 바꿔서 곱해도 W 곱하기 항등 행렬이 되는 그런 매트릭스들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미적분에서 배우듯이 이제 이 행렬로 보지 않고 어떤 리니어 맵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리니어 맵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요 다항 XYZ 변수가 만드는 링의 어떤 링의 어떤 모듈 호모모피즘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항식 그냥 표현하는 다른 방법을 소개를 드리는 건데요. 그 폴리노미얼 링 3개의 변수를 가진 폴리노미얼 링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개를 다이렉트섬에서 어떤 R 모듈을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를 3 곱하기 3 매트릭스를 이 R 모듈 사이에 어떤 호모모피즘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첫 번째 매트릭스를 두 번째 매트릭스 이렇게 해석하고, 그래서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은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이제 무한히 이렇게 계속 피어리딕하게 반복되면서 두 번 연속으로 지나가면은 이 두 개의 그 화살표를 합성하면 이게 그 W 곱하기 아이덴티티 행렬이 되는 경우를 이제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어떤 두 개의 그 free finite rank 모듈들이 있어가지고 그 모듈 사이에 어떤 디퍼런셜이 있어서 디퍼런셜을 두 번 하면 W 빼기 어떤 상수 곱하기 아이덴티티 행렬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이제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매트릭스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으면 어떤 카테고리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끼리 그 모피즘도 그러니까 맵도 정의할 수 있고요. 그 두 개의 이게 그 다항식에 그 행렬 인수분해가 있고 또 다른 행렬 인수분해가 있으면 두 개 사이에 그 모피즘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맵을 정의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그냥 이 아래쪽으로 버티컬하게 내려오는 맵으로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 행렬 인수분해에서 이 행렬 인수분해 가는 맵은 그냥 이 F로 정의를 하고요. 근데 이 다이어그램이 그 커뮤터티브 하다고 가정을 하진 않고요. 그 커뮤터티브 한 것을 이제 디퍼런셜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디퍼런셜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먼저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와서 옆으로 가는 것하고 옆으로 간 다음에 내려오는 것하고 그것의 차이로 이제 디퍼런셜로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M1이 0이 되는 것들이 이제 어떤 체인맵 비슷한 것들이 되겠죠. 왜냐면 체인맵은 아닌 게 두 번 하면 0이 아니고 W 곱하기 아이덴티티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합성도, 그 맵을 정의하고 맵의 합성도 정의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이 3개가 있으면 그 맵 2개를 합성하면 당연히 이제 그 합성은 바로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 두 오퍼레이션이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디퍼런셜, 이게 정말 디퍼런셜이 됩니다. 즉, M1을 제곱하면 0이 됩니다. 이걸 보시려면은 M1이라는 게 결국은, 여기서 여기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M1을 하면은 이렇게 밑으로 왔다가 내려가는 거 빼기 위로 갔다가 내려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대각선 방향 그 어떤 모피즘을 주는데, 그래서 M1을 한 번 더 하면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옆으로 왔다가 대각선으로 내려가는 것 빼기 대각선으로 왔다가 옆으로 가는 것, 이렇게 그 두 개의 차이가 되는데요. 여기 와서 대각선으로 내려가는 것은 이렇게 두 번 연속으로 가서 내려오는 것과 한 번 갔다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오는 것의 차이고, 이렇게 오는 것, 대각선을 먼저 갔다가 옆으로 오는 것은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는 것하고 내려와서 이렇게 오는 것의 차이인데, 가운데로 오는 것은 상쇄되고요. 두 번 갔다가 내려오는 것은 이 두 번 오면은 이게 다항식 곱하기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그냥 다항식 곱하기 F 이런 꼴이 되고, 내려온 다음에 두 번 오면 이게 또 다항식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칸 옆으로 가서 오는 것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수적으로 이게 디퍼런셜이 된다는 것을 바로 증명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약간 그 라이프니츠를 같이 곱한 다음에 합성한 다음에 미분하는 것이 앞에 것을 미분한 다음에 합성한 것 더하기 뒤에 것을 미분한 다음에 합성한 것,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무슨 어떤 이것들이 카테고리를 만든다는 걸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행렬 인수분해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예가 이제 다항식 X일 텐데요. 어떻게 하면 이제 그 행렬 인수분해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요게 이제 요 얘가 사실은 저희가 어떤 그 방법론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방법론에 가장 간단한 경우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어가지고요. 예, 여기 요 제가 설명드리는 오늘 내용은 제 학생인 홍한솔 박사하고 예, 슈청라우 박사, 하버드의 포닥으로 있는 슈청라우 박사와 같이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다항식을 기하적으로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다항식 x를 어떤 그 복소 평면, 그러니까 어떤 그냥 플레인에 있는 서클을 하나 생각합니다. 원을 하나 생각하고 그 원에 점을 하나 찍습니다. 그 점을 하나 찍어서 그 다음에 점을 그 어느 방향으로 지나느냐에 따라서 x를 읽거나 x분의 1을 읽거나 이렇게 할 텐데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원을 하나 생각하시고요. 원을 하나 생각하고 이쪽으로 돌아갈 때는 x라고 읽고 이쪽으로 돌아갈 때는 마이너스 x분의 1이라고 읽겠습니다. 수학적으로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원 위에 어떤 그 컴플렉스 플레인이 이렇게 번들처럼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이 마크 포인트를 지나갈 때 이 파이버가 이 번들이 이렇게 x만큼 트위스트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 테크니컬하게는 무슨 어떤 플랫 커넥션이 있어서 그 점을 지나고 났을 때 홀로노미가 x가 되는 거고요. 당연히 반대쪽으로 지나면 이게 이제 x분의 1이 되고요. 예, 요거는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다항식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떤 디스크가 원판이 있고 그 원판을 원판의 경계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요 점을 빨간 점을 한 번 지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걸 x라고 읽겠습니다. 읽고 나서 그래서 요 서클에 해당하는 다항식이 이제 w는 x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x란 다항식의 인수분해를 할 텐데 가장 간단한 인수분해는 이 서클 말고 다른 커브를 하나 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 커브를 잡으면요. 그러면 이 파란색 커브를 잡았을 때 이것을 이제 인수분해를 해석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냐면 이 파란색 커브와 원래 서클의 이제 교점을 보면요. 교점이 두 개가 PQ 두 개가 생기고요. 두 개가 생기고 그러면 이 위아래로 그 원판이 두 개로 나뉘는데 위의 원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P에서 Q로 가는 어떤 그 화살표로 해석합니다. P에서 Q로 가는 화살표로 해석하고 아래쪽 부분을 Q에서 P로 가는 화살표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근데 위로 갈 때는 여기에 그 빨간 점이 있으니까요. 이걸 이제 X를 읽어주고 밑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1이라고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판을 자르는 행위가 이 X라는 다항식을 X 곱하기 1로 인수분해를 한다고 이제 해석하고 싶은 거거든요. 네, 너무 간단하죠. 네, 좀 더 복잡한 예로 가자면, 네, 그래서 요 스텝을 먼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요 P에서 Q로 가는 화살표라는 게 뭐냐면, 어떤 이런 바이곤을 세는 건데요. 바이곤을 셀 때 그 위아래의 색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에는 항상 까만색이 되도록 세고요. 위에가 까만색이고 아래가 파란색일 때 이 화살표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위에가 파란색이고 아래가 까만색이라면 화살표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180도 돌려서. 그래서 이런 그 바이곤을 셀 거고요. 그래서 이 바이곤을 P에서 Q로 가는 어떤 맵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항식을 읽어내야 되거든요. 다항식을 읽어낼 때 끝점에서부터 P에서 Q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끝점에서부터 이 바이곤의 그 경계를 한 바퀴 이렇게 삥 돌아올 텐데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X 같은 것들을 어떤 다항식 변수들을 다 읽을 예정인데요. 그리고 읽으면 있으면 X가 읽힐 수도 있고 X분의 1이 읽힐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으면 1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인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된 이 화살표하고 이 까만색 그 원래 서클의 오리엔테이션하고 같으면 1, 다르면 1, 같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좀 더 복잡한 형식, 그러니까 원판을 자르는데 좀 더 복잡하게 이제 자를 거거든요. 좀 더 복잡하게 자르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이렇게 파란색을 이렇게 바꾸면요. 교점이 아까는 2개였는데 이제 4개가 됐거든요. 이게 P0, Q0, P1, Q1 이렇게 4개가 생겼는데요. 이 교점의 그 인터섹션의 어떤 특징 때문에
요 점과 요 점을 P0, P1이라고 부르고 요 점과 요 점을 Q0, Q1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그 바이곤들을 셀 건데요. 바이곤은 P0에서 Q0로 가는 바이곤은 여기 하나가 있고요. 예, 이게 방향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위에 화살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게 이래라고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이 바이곤은 아래가 까만색이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읽어야 되고요. 그래서 P1에서 Q0로 가는 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인을 읽으면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P1에서 Q1으로 가는 맵이 되고요. P1에서 Q1에 가는데, 예, 여기서 이렇게 홀로노미를 읽을 때, 예, 끝점에서부터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돌아왔을 때 여기 빨간 점이 있기 때문에 X라고 읽겠습니다. 이런 세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좀 더 복잡한 형태의 바이곤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바이곤은 Q0에서 P0로 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요 점에서 시작해가지고, 요 안쪽을 다 채우고, P0로 오는 바이곤입니다. 그래서 요 바이곤은 보면은, 예, P0에서 P0로 가는 것이고, 홀로노미를 이렇게 읽으면은 여전히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것은, 예, Q1에서 P1으로 가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Q1에서 P0로 가는 예, 바이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이곤을 잘 세가지고, 이제 행렬에 이 정보를 기록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기록하냐면, 예, P0에서 Q0로 가는 맵이 1이었으니까 P0에서 Q0로 가는 맵 1을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P1에서 Q0로 가는 맵이 -1이었고요. 그 다음에 P0에서 Q1으로 가는 P0에서 Q1으로 가는 맵이 없었고요. 그래서 0이라고 놓고 P1에서 Q1으로 가는 맵이 X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Q0에서 P0는 여기 X가 있었고, Q0에서 P1은 없었고, Q1에서 P0는 1, 예, Q1에서 P1은 1,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나면, 이 두 개의 매트릭스 곱하면, 신기하게도 이제 이게 행렬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잘 보시면, 여기 1, -1, 0, X고, X, 1, 0, 1인데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행렬을 곱하면, 예, 여기 X, 0, 0, X 해서 이제 X 곱하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 사실은 눈으로 이렇게 읽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행렬이 두 번 합성한 거니까 화살표가 어떻게 가는지 보면, 예를 들어서 Q0에서 시작하면요. 그러니까 Q0에서 P0로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P0에서 Q0로 돌아가는 그것에 해당하는 항이 UX인데요. 즉, 여기가 Q0에서 P0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P0에서 Q0로 오는, 요 1하고 X를 곱하는 그 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 항과 요 항을 곱하면 X가 되는 건데요. 그거는, 사실 요 두 개를 붙이면 그냥 다시 디스크가 되니까요. 원판이 되니까요. 그대로 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네. Q0에서, 예, 아마 요게 더 보기 편할 텐데요. Q1에서 P0로 왔다가, 예, Q1에서 P0로 왔다가, P0에서 Q1으로 오는 건 없으니까, 이제 P0에서 Q0로 갔다고 생각하면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만 이렇게 채워지는, 원판이 안 되고, 이렇게 약간 여기 뾰족한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넌 컨벡스한 코너가 생기는데요. 이 두 개를 합성하면. 근데 그래서 이제 Q1에서 P0로 왔다가 Q0로 갈 수도 있고, 근데 그 비슷한 것이 어떻게 갈 수도 있냐면, Q1에서 P1을 갔다가, P1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P1에서 Q0로 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두 개가 차지하는 영역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화살표로 갔다가요. 그 다음에 Q0에서 P0로 왔다가, 이게 Q1이죠. Q1에서. 그 다음에 Q0로 가는 영역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지금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랐을 때 이게 Q1에서 P0로 가는 바이곤이고 그 다음에 P0에서 Q0로 가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자르지 않고 이렇게 자르면 그러면 Q1에서 P1으로 갔다가 P1에서 Q0로 가는 그 맵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항상 캔슬이 돼가지고 그래서 여기 오프 다이고널에 있는 텀들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뭘 잘못 누른 것 같은데. 그렇죠. 백 여기 아래 위로. 손이 나갔는데. 네. 스위치. 그 오른쪽에 모드에 스위치가 있고. 이거요? 앞에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뒤로. 됐나요? 이거 이제 네. 앞으로 놓는 기구야. 동그라미 눌러서 옮기시면 돼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방식을 커브를 그냥 이렇게 이제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커브를 그리시면 이렇게 막 이렇게 그리면 교점의 개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교점의 개수가 100개다 그러면 이제 50 곱하기 50 그 행렬 인수분해가 생기는 겁니다. Z다 방식에 대한 50 곱하기 50 행렬 인수분해가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가만 보시면 어떤 기하적인 정보가 이렇게 그 선이 가진 기하적인 정보하고 행렬 인수분해 같은 이제 대수적인 정보가 사이에 어떤 코레스pondence가 있는 건데요. 이제 이게 사실 호몰로지 거울 대칭 가설이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호몰로지 거울 대칭 가설을 이해를 해보자 하는 게 이제 이 톡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컨스트럭션을 약간 펑토리얼하게 더 확장을 할 수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푸카의 카테고리라고 불리는 카테고리에서 매트릭스 벡터라이제이션 카테고리로 가는 어떤 펑터가 주어지는데요. 이 푸카의 카테고리는 굉장히 복잡한, 이제 A-인피니트 카테고리라고 불리는 것이고, 여기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디퍼런셜 그레디드 카테고리인데, 그 둘 사이가 이제 두 카테고리 간에 어떤 굉장히 캐노니컬한 맵이, 펑터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 그림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 게 여기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커브를 이렇게 막 바꾸면 커브를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이제 사교기하학에서는 보통 어떤 걸 하냐면 플레인의 사교기하학은 그냥 에어리어 프리저빙 시어리어랑 같거든요. 그래서 넓이를 보존하면서 그 선을 하나 블루 커브를 잡아가지고 밑으로 쭉 내리면은 교점이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교점이 하나도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걸 증명할 수 있냐면 이 커브를 이렇게 어떤 넓이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면 그 행렬 인수분해가 약간 이퀴벌런트하다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퀴벌런스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 행렬 인수분해 간에도 이게 디퍼런셜이 있기 때문에 거기 사이에 호모토피 같은 걸 정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호모토피 버전의 행렬 인수분해 카테고리에서 이퀴벌런트 하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블루 커브가 완전히 서클을 안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뜻이냐면 저희가 찾은 그 행렬 인수분해가 2 곱하기 행렬 인수분해가 사실은 호모토픽 투 제로라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어리 자체가 그냥 바로 굉장히 넌트리비해 보이지만 사실은 업토 호모토피로는 제로와 같다. 이런 것도 보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빨간색 포인트를 딱 집었었는데요. 빨간색 포인트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빨간색 포인트를 움직이면 인수분해가 당연히 달라지겠죠. 근데 이제 이 정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기하적인 정보가 같기 때문에 이런 다른 인수분해지만 아이소모픽하다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이런 정도 어떤 아이소모피즘도 그래서 행렬 인수분해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떤 아이소모피즘 클래스도 생각해야 되고 어떤 이퀴벌런스 호모토피도 생각해야 되고요. 이게 굉장히 내추럴합니다.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 사실은 제가 점 하나만 찍었는데 점을 굉장히 여러 개 찍고 거기에 뭐 굉장히 많은 점들을 찍을 수 그러니까 뭐 x를 뭐 x라는 점을 한 100개 정도 찍고 어떤 점은 뭐 z제곱 xy 이런 식으로 막 찍고 나서 막 하면은 이런 것들의 이거 다 곱한 그 어떤 모노미얼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냥 사실 별로 내용은 없는 게 만약 점을 여러 개 찍었다고 했는데 점을 움직이는 게 아이소모픽하다고 했기 때문에 점을 여러 개 찍었을 때 이렇게 하나씩 움직여가지고 다 한 점으로 모아가지고요. 그렇게 해보면 사실은 그냥 x 대신에 뭐 그냥 모노미얼 하나 찍은 거랑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좋은 인수분해를 찾아내려면 굉장히 좀 더 복잡한 기하학으로 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기하 지금 이 서클이 알고 있는 그 어떤 대수적인 정보는 그냥 그러니까 그냥 x는 굉장히 단순한 정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다항식의 행렬 인수분해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떤 좀 더 복잡한 이제 기하학적인 세팅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미러 시메트리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여드린 것 같은 것이 이제 어떤 사교 기하하고 복소 기하의 어떤 코레스판던스 같은 거거든요. 제가 보여드린 게 지금 어떤 커브들이 있고 어떤 에어리어 얘기는 안 했지만 어떤 에어리어를 같은 것들이 있고 이쪽에는 뭐 행렬 인수분해였는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싱귤레리티 시어리의 무슨 시프 시어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거울 대칭 가설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셋업을 잠깐 설명드리면은 어떤 사교 다항체 x가 있고 거기에 어떤 그 사교 다항체 또는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가 있으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뭐 그로모피튼 인베리언트라고 부르는 걸 공부하기도 하고 이거는 그 슈도홀로피 커브들의 개수를 세서 만들어지는 어떤 불변량들이고요. 아니면 곧 설명드릴 푸카이 카테고리라는 걸 생각하기도 하고 반대쪽 미러 사이드에서는 다항체의 그 거울 대칭이 어떤 사교 다항체의 거울 대칭이 복소 다항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홀로모픽 함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이 둘 중에 하나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파이브레이션의 미러가 복소 다항체가 될 수도 있고 홀로모픽 함수가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볼 내용은 사교 다항체 x와 홀로모픽 펑션 w 사이의 어떤 거울 대칭이 될 텐데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정보는 어떤 그 피어리드 인테그랄이라고 불리는 어떤 복소 기하의 불변량들이거나 여기에 뭐 시프 카테고리거나 어떤 W의 행렬 인수분해 카테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콘세비치가 1994년에 주장했던 홈롤로지 거울 대칭 가설이라는 것이 이 두 개의 카테고리가 푸카이 카테고리하고 메이트릭스 팩토레이션 카테고리가 서로 동치다 이런 걸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전에는 사실 이 불변량과 이 불변량이 일치한다 이렇게 보였었고요. 바보 같은 질문인데요. 컴플렉스 사이즈에서 만약에 y가 컴팩트인 경우에는 홀로모픽 전부 상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는 넌 컴팩트인 것만 재미있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홀로모픽 함수 펑션이 나오는 경우는 되게 넌 컴팩트가 되고요. 사실은 이거 컴플렉스 매니폴드 위드 컨스턴트 펑션 이렇게 보셔도 사실은 컨셉이 가설이 그러면 넌 컴팩트 매니폴드에 대해서 좀 근데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알아나가고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미러 거울 대칭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알았던 것들은 되게 다항체와 다항체 사이의 거울 대칭인데 좀 더 하다 보니까 이제 다항체와 함수 사이의 거울 대칭도 있고 아직은 잘 모르는 게 이제 어떤 함수와 함수 사이의 거울 대칭은 아직 잘 이해는 안 되는데 그런 현상들도 지금 막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달라 보이는 두 개의 카테고리가 즉 X라는 다항체의 푸카이 카테고리가 W라는 함수의 행렬 인수분해 카테고리와 이퀴벌런트하다. 이게 이제 호몰로지 거울 대칭 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스탠다드한 example이고 스탠다드한 어프로치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질문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울 대칭 다항체는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걸 질문할 수 있는데 스트로밍과 자슬로프가 예전에 어떻게 이해를 하자고 이제 제시를 했냐면 거울 대칭을 어떠한
토러스 파이브레이션이 있을 때 그것의 듀얼 토러스 파이브레이션을 이해하자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은 스피어가 있을 때 스피어를 이 서클들을 붙여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서클 파이브레이션을 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스피어의 미러는 어떻게 찾냐면 이 서클들을 듀얼 서클이라는 걸 찾는데 듀얼 서클도 역시 서클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서클을 붙이는데 그냥 듀얼이니까 반지름이 이쪽이 반지름이 R이면 이쪽이 R분의 1인 걸로 해석해 보면 여기에 이제 반지름이 0인 그 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싱귤러한 토러스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쪽에 오면은 반지름이 무한대가 되니까 이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약간 싱귤러리티가 생기면서 이게 번들이 아니고 여기 이제 여기 파이버가 싱귤러해지는 점들이 생겨가지고 반지름 이 싱귤러한 점들이 생기는데 그 싱귤러리티를 어떻게 기록하냐면 그 싱귤러리티로 가는 이런 어떤 홀로모픽 디스크 정보를 가지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서클 하나 잡으면 왼쪽에 디스크가 하나 있고 오른쪽에 디스크가 하나 있어서요. 그래서 그 디스크 두 개가 그 디스크 두 개가 이 Z라는 텀 하나와 Z분의 Q라는 텀 이 두 개의 항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쪽 디스크가 이쪽 디스크. 즉 이 홀로모픽 함수가 생기는 이유는 이 파이브레이션이 싱귤러하기 때문에 그 싱귤러리티를 이 토러스가 있는데 그 토러스가 디제너레이트하는 그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요. 토러스가 이렇게 디제너레이트하면서 걔가 디스크가 되는 정보를 기록해서 그걸 함수로 만들었을 때 이제 생깁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밝혀진 그 이그젬플은 캔델러스 들라우스 그린 파케스가 찾은 이그젬플인데요. P4에서 어떤 디그리 5차 방정식의 해 공간이 있는데 그게 칼라비아 하이퍼 서피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방정식의 해 공간하고 이 5차 방정식에서 빼기 시그마하고 약간 조작을 한 이 방정식의 해 공간인데 그냥 P4가 아니고 어떤 그 파이나이트 그룹으로 잘라준 그 공간에 그런 두 개의 공간 사이에 거울 대칭이 있다라는 걸 제일 먼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 그 심플렉틱 지오메트리를 하면은 이쪽에 컴플렉스 지오메트리를 하는 것과 일치한다. 이런 식의 결과가 처음 결과였고요. 제가 이따가 그 5를 3으로 줄였을 때 큐빅 폴리노미얼의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푸칼 카테고리가 먼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푸칼 카테고리는 오브젝트가 라그랑전 서브 매니폴드라고 불리는 것들인데 라그랑전 서브 매니폴드 잘 모르시면 그냥 서피스의 경우만 생각하시면요. 그냥 아무 커브나 모든 커브가 다 라그랑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냥 서피스 위에 커브들을 생각하시고요. 이 커브들 이 오브젝트고 그 다음에 커브 사이의 모피즘이라는 게 그냥 이 커브들이 두 개가 만나는 교점을 이 경우에 이제 X, Y 이런 교점이 모피즘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호모피즘 스페이스는 교점이 제너레이트하는 벡터 스페이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퍼런셜이 있고 프로덕트가 있고 어떤 M3, M4 이런 하이어 오퍼레이션들이 있는데요. 이 M1은 이런 그 바이곤을 세서 만들어질 거고요. M2는 그러니까 이 교점이 두 개가 주어지면 이 삼각형을 세 가지고 X0 곱하기 X1의 곱이 Y가 되도록 이렇게 그 M2라는 오퍼레이션을 정의하고 일반적으로는 X0, X1, X2 해서 뭐 XK-1까지의 MK 곱을 Y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각형을 다각형을 세는데요. 이 다각형을 높은 차원에서는 어떤 홀로모픽 폴리곤을 세고요. 그래서 MK는 어떤 K+1 폴리곤을 세서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어떤 방정식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정식을 만족하는 이런 오브젝트들을 이제 A-인피니트 카테고리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A-인피니트 이퀘이션 중에 그 방정식 중에 하나만 보여드리면 이제 라이프니츠 룰이 있는데요. 요 그림은 그러니까 요 교점을 A라고 부르고 요 교점을 B라고 부르면 요 교점 두 개의 곱이 이제 요 점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요 점에서 디퍼런셜 취하면 이제 요 점으로 가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냐면,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자르고 나면은 그러니까 이 M2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인풋이 이 B의 그 바이곤의 결과를 사용한 걸로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B에다가 M1을 하면은 요 점으로 가고, 그래서 이제 A와 그 결과를 곱해서 그러면 똑같이 이제 요 점이 되는데요. 사인을 계산해 보면 정확히
예, 사인을 열심히 개선하면은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예, 이 방정식 지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텀이 하나 있을 때마다 요게 이제 이런 텀이 있을 때마다 요 텀에 해당하는 이쪽에 이제 이런 텀이 나오거나 요 텀하고 요 텀이 해당되거나 이렇게 항상 그 1대1 대응이 있어서요. 자, 방정식이 기하적인 카테고리에서 항상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푸카의 카테고리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어떤 로컬라이즈드 미러 포멀리즘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 그래서 거울 대칭 가설이 지금까지는 약간 굉장히 글로벌한 이론이었는데 이걸 약간 로컬한 이론도 존재한다 이제 이런 걸 주장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가장 키 포인트는 뭐냐면 사실 이 관점에서는 이 호모로지컬 미러에서 거울 대칭 가설이 굉장히 기하적으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 서클에서 이제 라인을 그려가지고 그 원판을 나누듯이 굉장히 기하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렬 인수분해를 가는 그 맵을 기하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굉장히 캐노니컬하게 만들 수 있는데 지금까지 대부분 다른 어프로치들은 그 거울 대칭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양쪽 그 거울 대칭이라고 예상되는 물체들을 열심히 계산해가지고 그 계산을 결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증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예, 이 이론은 어떻게 보면 약간 굉장히 캐노니컬하게 이런 걸 설명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예, 이 머시너리를 돌리려면 굉장히 좋은 라그랑지안 좋은 커브가 하나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 포멀리즘을 다시 한번 예, 좀 더 포멀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라그랑지안 이머전이나 어떤 다양체가 하나 있으면 예, 굉장히 좋은 다양체가 있어야 되는데요. 예.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약간 테크니컬한 슬라이드인데 예, 이 좋은 다양체라는 게 어떤 그 폴리곤들의 개수에 해당합니다. 폴리곤이나 디스크의 어떤 정보로 정의가 되고요. 예, 이거는 제가 스킵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국 컨디션이 어떤 마루카탄 이퀘이션이라고 불리는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것들로 만들어지는데요. 아무튼 라그랑지안이 주어졌을 때 어떤 그 포텐셜을 함수로 하나 만들 수 있고요. 그 포멀 디포메이션 스페이스에. 그래서 이 함수는 다른 게 아니고 어떤 그 폴리곤들의 개수가 되겠고요. 예, 그래서 이 라그랑지안마다 폴리곤들이 함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이제 로컬라이즈드라고 미러라고 불렀습니다. 예, 제가 그림에서 조금 이따 바로 설명드릴 텐데요. 그래서 빨리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 일단 좋은 라그랑지안을 하나 찾고 나면은 이 함수를 바로 찾을 수 있고 함수가 생기고 그러고 나면은 항상 푸카의 카테고리에서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카테고리로 가는 굉장히 캐노니컬한 A 인피니티 펑터가 생깁니다. 네,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까는 서클이었는데 이제 약간 이머전을 생각해봤습니다. 이게 커브가 있는데 어떤 라그랑지안 이머전이 있어서 그 코너들이 많이 생기겠죠. 이머스된 점들이 막 여기 이제 n개가 생겼다고 하면요. 그러면 그 n개마다 변수를 하나씩 부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코너에 이머스된 그 코너에 x1을 넣고 x2 이렇게 해서 xn까지 변수를 넣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어떤 방정식을 만족한다고 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어떤 폴리곤의 이 폴리곤의 개수가 이제 다항식이 될 텐데요.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요 커브들이 그 이머스된 커브고요. 그래서 이 코너마다 변수를 하나씩 넣습니다. 그러니까 UV, X, Y, Z 이런 식으로 변수를 넣고 그 다음에 폴리곤 이 커브에 해당하는 그 다항식이 뭐냐면 그냥 이런 폴리곤들을 이 폴리곤을 세서 예를 들어서 그냥 X, Y, Z, U, V 이게 이제 다항식이 되고요. 아까와 같이 그 행렬 인수분해가 어떤 블루 커브를 새로운 커브를 하나 잡으면 이게 이 세 개의 변수 곱하기 두 개의 변수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삼각형처럼 그 어떤 이머전이 있는 경우에 그 블루 커브를 굉장히 이상하게 잡으면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다항식이 XYZ가 될 거고 XZY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블루 커브를 그냥 잡으면 X 곱하기 Y, ZY 이런 식으로 쉽게 인수분해 될 텐데 이상하게 잡으면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P 인터섹션 P 점들이 생기고 Q 점들이 생기고 그 사이에 이런 그
바이곤들을 세는데 이 경우에는 이것도 하나의 바이곤으로 보는데요. 어떻게 보냐면 이 코너가 그러니까 이 까만 곡선을 지날 때는 까만 곡선은 이 코너에서 계속 턴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는 바이곤도 세지만 이렇게 코너를 도는 바이곤들도 세거든요. 그래서 코너를 돌 때마다 이 코너를 지칭하는 변수를 기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Z 이런 식으로 기록해주고, 그러니까 이 교점에서 이 교점으로 가는 맵이 Z가 되고, 이 교점에서 이 교점으로 가는 맵이 XY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교점에서 이 교점으로 가는 게 ZX가 되고, 이 교점에서 이 교점으로 가는 게 Y가 되는데요. 뭐 이런 내용들을 약간 고차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플로어 시어리를 사용하면 고차원에서도 할 수 있고 어떤 펑터도 만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다양체가 있을 때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다양체가 있을 때 어떤 이 이머전을 굉장히 좋은 이머전을 찾아가지고 그 이머전에 저런 이 폴리곤을 세가지고 폴리곤이랑 디스크를 세서 포텐셜 함수를 만듭니다. 포텐셜 함수를 만들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 이머전을 어떤 레퍼런스로 사용해서 임의의 다른 커브들이 이 폴리곤을 어떻게 자르는지를 봐서 그걸 이제 행렬 인수분해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지오메트릭하기 때문에 호몰로지컬 미러 시미트리가 이렇게 지오메트릭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주요 이그젬플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그젬플은 토러스에 관한 건데요. 여기 토러스가 있고, 이 토러스는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냐면 P2에서 변수가 3개니까요. X3승 더하기 Y3승 더하기 Z3승은 0. 이 제로셋이 어떤 일립틱 커브가 되는데요. 거기에 죄송합니다. 거기에 어떤 G3 하나만 쿼션트를 해주면 여전히 어떤 일립틱 커브가 되고요. 그래서 제로셋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Z3를 쿼션트를 해줄 텐데요. 그래서 요게 이제 토러스인데 G3 액션은 다른 게 아니고 마지막 G3 액션은 다른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그냥 120도 로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란 점이 이렇게 노란 점으로 가고 이 빨간 점이 빨간 점으로 가고 파란 점이 파란 점으로 가는데요. 토러스 관점에서 보면은 제가 이렇게 색칠한 부분은 이렇게 픽스 포인트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토러스의 유니버설 커브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 점이 요 점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픽스 포인트가 이 G3 액션을 생각하면 픽스 포인트가 3개가 생깁니다. 여기 3개가 생기고 근데 기하학적으로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120도 돌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라인이 이쪽 라인과 붙거든요. 120도 돌리면은 얘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마치 종이를 이렇게 잘라서 붙이면 꽃갈콘 나오듯이 이 꽃갈콘 로컬하게 요 노란 점 주변이 꽃갈콘이 되거든요. 이렇게 꽃갈콘이 되고 마찬가지로 이 빨간 점 주변도 G3 액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콘이 3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3개의 콘 포인트가 있는 어떤 스피어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어떤 다양체, 이제 생각할 어떤 사교 공간이고요. 여기서 이 공간에서 이머스드 커브를 하나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을 거냐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오비폴드 점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잡을 거냐면 요 라인과 요 라인의 중간에 있는 어떤 버티컬한 라인을 하나 잡을 겁니다. 그 직선 하나 잡고요. 그 다음에 G3 액션이 있기 때문에 버티컬한 라인을 하나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G3 액션을 계속 돌리는 거죠.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러면 이런 라인이 하나 있고 이렇게 된 라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라인이 하나 있고 이게 사실 보이시죠? 요 두 개 사이로 지나가는 라인이 하나씩 이렇게 생기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3개의 종류의 이제 패럴렐한 라인들이 생기고요. 그 라인을 이 쿼션트한 공간에 다시 그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좀 바로 보기는 힘든데요. 실제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가 3개의 콘 포인트고요. 콘 포인트고 이머스 커브가 새로 그린 이머스 커브고요. 그래서 근데 이 G3 액션으로 돌리다 보면은 이제 교점이 그 쿼션트 공간에 이렇게 이머스 포인트가 3개가 나오는데요. 이 이머스 포인트 3개를 X, Y, Z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X, Y, Z라고 이름을 붙이고 나면은
실제로 아까 원래 원래 이 토러스의 유니버설 커버에서 보면은 여기 그 원으로 그려진 점이 지금 오비폴드 포인트거든요. 오비폴드 포인트들이고 그 다음에 오비폴드 포인트 사이에 이 점선을 그렸고요. 점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점선을 G3 액션으로 돌렸거든요. 그래서 이 버티컬한 라인이 있고 이쪽으로 가는 라인이 있고 이쪽 그 라인들이 세 가지 종류의 라인들이 생기고요.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라인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머스된 점들이 서로 교점들이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교점들이 나오는데요. 그 세 가지 종류의 교점을 XYZ라고 아까 불렀었죠. 그래서 그 쿼션트 공간에서 보면 여기 XYZ가 있는데 리프트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점들이 계속 반복되니까요. 여기 까만 삼각형, 빨간 삼각형, 사각형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종류의 교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하냐면 이 교점들이 만드는 다각형을 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삼각형들에 이제 이렇게 변수를 하나씩 부여하고 그 다음에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삼각형들을 셀 건데요. 어떤 삼각형들은 이 사각형 세 개를 지나는 삼각형이 생겨서 그런 것들은 뭐 Z의 3승 이렇게 적고요. 어떤 삼각형은 보시면 모든 종류의 그 교점을 다 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XYZ라고 부르고 이 까만색 삼각형을 지나는 삼각형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X의 3승이라고 부르고 이런 빨간색 삼각형을 지나면 Y 3승이라고 부르고 근데 이제 여기 약간 좀 테크니컬한 부분은 굉장히 이상한 사인 룰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세는 게 아니고 그러면 무한히 많겠죠. 한 점을 정해놓고 그 한 점을 지나는 삼각형들을 다 셀 겁니다. 그래서 그 삼각형들을 다 셀 거고요. 근데 한 점을 고정해도 이런 삼각형도 있고 삼각형이 점점 커지면서 무한히 많기 때문에 그게 인피니트 썸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다 기록해 보면 근데 항상 삼각형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사실 여기에 뭐 육각형 이런 게 있긴 한데 저희가 그 변수를 줄 때 여기 그 방향을 잘 고려해서 60도로 턴하는 것만 세도록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보면 이런 텀들이 다 나오는데 무한히 나와서 그걸 잘 적어 보면 이렇게 무한히 계속 되거든요. 무한히 계속 되는데 적어 보면 이 어떤 Q를 설명 안 드렸구나. Q는 여기 이제 사교계의 파라미터가 하나 들어가는데 이 넓이를 Q로 기록합니다. 넓이의 익스포넨셜을 Q로 기록하면은 얘가 이제 Q고 얘는 이 조그만 삼각형이 9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Q의 부승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이게 점점 커지면 이제 Q의 파워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실제로 다 기록을 하면 이런 식의 그 다항식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phi Q가 이런 인피니트 썸이 되고 그 다음에 X 3승, Y 3승, Z 3승 그 다음에 psi Q가 어떤 이런 인피니트 썸이 되고요. X, Y, Z 그래서 이제 코디네이트 체인지를 잘 해주면 요 앞에를 없애고 뭐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들고 하면은 이런 식의 다항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거울 대칭 다항식이라고 부르고요. 아까 그러니까 그냥 일립틱 커브에서 시작해서 그 이머스 커브를 잘 잡아가지고 이런 거울 대칭 다항식을 잡은 거고요. 근데 요 항이 굉장히 재미있는 항인 게 생각해 보면은 요 Q라는 거는 넓이였잖아요. 근데 넓이를 증가시키면 Q가 늘어나는데 그래서 이거는 Q는 어떻게 보면 심플렉틱한 사교기하적 그 변수인데 요 항은 이 다항식을 0이라고 놓으면은 이게 이제 복소 커브의 어떤 파라미터가 되니까요. 이게 사교기하 파라미터와 복소기하 파라미터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 이제 어떤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고요. 요 변수가 굉장히 재밌는 미러맵이라고 불리는 변수인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기 ABC일 때 아까는 그 G3 120도로 돌려서 그랬는데 이게 3일 때였고요. 일반적으로 임의의 정수 ABC에 대해서 할 수 있고요. ABC가 굉장히 크면은 얘 유니버설 커버가 어떤 하이어지너스 서피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볼릭 디스크 위에다가 그릴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이머스 커브를 리프팅하면 이런 커브가 되고 그래서 여기서 다각형을 열심히 셀 수 있고요. 다각형을 열심히 세면은 어떤 X의 A승, 더하기 Y의 B승, Z의 C승, 더하기 XYZ 이런 다항식이 나옵니다. 다항식이 나오고
실제로 요 그림은 ABC가 4, 4, 4일 때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막 그 사각형을 쉽게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쉽게 찾으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예, 여기 X의 사성, Y의 사성, Z의 사성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근데 이제 대개의 경우 굉장히 무한섬이 되는데, 예, 이렇게 이제 셋업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 거울 대칭 그 펑터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내용을 굉장히 너무 많이 넣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아무튼 이게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약간 그 레퍼런스가 되는 이모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임의의 어떤 커브가 있을 때 이 커브에 해당하는 행렬 인수분해를 찾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커브가 이렇게 주어지면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커브가 이머전 되는 커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지나갈 텐데 그 교점을 보고, 예, 빨간색 교점, 까만색 교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곤을 세는데요. 이 빨간색에서 까만색으로 가는 바이곤을 세는데 이렇게 턴을 할 때마다 그 턴을 기록해 주면서 예를 들어서 빨간색으로 해서 Y에서 턴하고 Z에서 턴하고 이렇게 오면은, 예, 이 빨간색에서 까만색으로 오는 맵 중에 여기 YZ라는 게 하나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까만색에서 빨간색으로 갈 때는 X에서 턴을 하면은 행렬 중에 X라는 텀이 생기고요. 그래서 결론은, 예, 임의의 커브가 주어지면 이런 식으로 행렬 인수분해를 찾아낼 수 있다. 이게 이제, 예, 주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복잡한 예로 돌아와서 실제로 아까 그 스피어가 있었는데 그 스피어의 그 적도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적도가 이 그림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 빨간색 라인이 됩니다. 요 빨간색 라인이 적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적도, 예, 그래서 이 적도를 그냥 보기 약간 어려워서 이렇게 그냥 위아래로 이렇게 살짝 흔들어가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을 주는지, 행렬 인수분해를 주는지 보면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는 그 이머스트 커브하고 교점을 봐야 되니까 여기 그 교점이 6개가 생기는데요. 이 점선하고 빨간색 선, 진한 빨간색 선하고 만나는 점이 X1, Y1, Y2, X2, Y3, X3 이렇게 6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생기는 점들은 이게 토러스 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아이덴티파이가 되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뭘 세냐면 그 이렇게 코너를 도는 바이곤들을 셉니다. 예를 들어서 X2에서 Y1으로 가는 맵들은 이렇게 여기 가서 요 까만 삼각형에서 턴 해가지고 Y1으로 오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 이 변수를 잘 읽어주고요. 예, Y 이런 식으로 읽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Y1에서 X로 가는 것도 이렇게 2번 턴해서 가는 이런 바이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곤을 잘 기록해주면 뭐가 나오냐면, 보시면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그 행렬 비슷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여기 X, Y, Z, 예, 이 3 곱하기 3 행렬 2개가 있어서 그 곱이 큐빅 이퀘이션의 행렬 인수분해가 되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예, 요게 이제 그 디그리 1텀들이고, 반대로 가는 것들이 디그리 2텀입니다. 이게, 예, 보시면, 예, 그래서 디그리 2텀들이 나와가지고, 실제로 이 그림에서 저 행렬 인수분해를 찾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리를, 그 다음에 이걸 사용해서 뭘 증명할 수 있냐면, 호모로지 거울 대칭 가설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BC가 굉장히, 예, A 더하기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이 1보다 같거나 작을 때, 실제로 이렇게 만든 그 펑터가 호모로지컬 미러 시메트리를 증명한다. 이런 걸 증명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증명하려면 아까 그 이머스 커브를 직접 보냈을 때 어떤 행렬 인수분해가 되는지 찾아가지고 그걸 계산해서 그 행렬 인수분해가 굉장히 특별한 형태라는 거 보이고, 그래서 걔가 이제 이 행렬 인수분해 카테고리에 제너레이터가 된다는 걸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증명할 수 있고요. 이걸 사용해서 원래 일립틱 커브의 미러 시미트리도 볼 수 있는데요. 원래 일립틱 커브 저희가 코션틀에서 얻었는데, 원래 일립틱 커브의 시어리는 W의 행렬 인수분해인데 뭔가 이퀴비런트 행렬 인수분해로 가는 펑터를 얻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올로프가 증명한 게 뭐냐면 이런 이퀴비런트 팩토라이제이션
매트릭스 행렬 인수분해들이 이 P2에서 이런 것들의 제로셋의 어떤 시프 카테고리와 같다. 이런 것들을 보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일립틱 커브의 푸카엘 카테고리에서 코일런 시프 카테고리가 갖는 어떤 펑터 같은 걸 얻고요. 이게 이제 약간 그 다양체 사이의 어떤 호몰로지컬 미러 시메트리 약간 스테이트먼트가 되고요. 그래서 뭐 다른 이그젬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너무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아무튼 뭐 토릭의 경우에도 네, 뭐 그래서 PN 같은 데서 어떤 라그랑지안 토러스를 잡아서 그러면 그 홀로모픽 디스크, 그러니까 디스크의 개수를 세서 이런 디스크들을 세 가지고 일단 다항식을 찾아낼 수 있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다항식, 그러니까 이 PN 안에 있는 어떤 다른 다양체를 라그랑지안 다양체를 고르면, 예를 들어서 RP3 같은 걸 고르면 이 RP3가 이런 행렬 인수분해에 해당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냥 아까 원래 토러스를 보내면 뭐 이런 행렬 인수분해에 해당한다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계산은 굉장히 다 기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는데, 포인트는 결국은 포인트는 그 아무튼 이 푸카엘 카테고리가 굉장히 지오메트릭한 카테고리인데, 거기서 이 어떤 다항식의 행렬 인수분해로 가는 굉장히 지오메트릭한 방법이 있다. 이게 이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